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범야권의 정치 지형을 봤을 때 저는 이분을 픽하고 싶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안녕하세요. 당나귀 삼촌입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거쳐 내년 3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한 9개월 정도가 우리나라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대선 테마주 특집으로 제가 한 종목을 픽해서 좀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야권에서 가장 큰 지지율을 갖고 있는 윤석열 씨 장모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에 거의 출정직을 하셨는데 바로 인제 장모가 이때 요양병원 급여를 22억 9천만 원 수급을 했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뭐 조국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혹하게 털었는데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인제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 또 가족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의 하나의 검증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죠.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치권 흔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뭐 2012년에 결혼을 하셨지만 김건희 씨와 2009년부터 교제를 했다는 것도 좀 알려지면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고 무혐의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유력 검사였던 윤석열 씨가 김건희 씨를 그럼 커버해 준 게 아니냐. 뒤에서 인제 검사권을 활용해 가지고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최근엔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를 좀 잡았다 이런 말을 나오기도 하고요. 야권 성향의 조선일보에서도 이렇게 도리도리 윤이라고 할 정도로 좀 안 좋은 기사들이죠. 그러니까 좀 희화화되는 기사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 야권에 있는 후보들이 상당히 좀 지각 변동이 많이 생기겠구나. 과연 윤석열 씨가 이렇게 험난한 정치권에 들어오시면서 제대로 안착하셔서 대권을 거머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심스럽게 이분이 실제 야권의 후보가 되는 것 또 대통령이 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가족에 대한 문제들, 본인의 준비에 대한 문제들, 또 워딩들 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 솔직히 좀 쉽지가 않다고 보고 야권에서 좀 고심이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보시면 지난번 국민의힘의 후보였던 홍준표 씨가 인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솔직히 중앙일보 기사긴 한데 홍준표 씨가 이렇게 말하는 줄리라고 하는 르네상스 호텔에서 김건희 씨가 예전에 접객원으로 일을 했고 거기서 있던 구설수들이 본인이 입으로 나왔다는 게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라도 검증의 칼날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돼서 '대선을 거머쥐는 것이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전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인제 장모권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도리도리 윤이라든지 홍준표 씨의 지적을 볼 때 '여권보다는 야권의 후보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재미로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추천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촌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네 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쪼끔 단단한 주식이 있다고 하면 한 딱 1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들이 뭐 확인을 해야 되고 실적과 자산과 경기 지표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콘텐츠를 좀 구성해 보고자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재미로 이거 없어도 돈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저하고 한번 딱 따라 사 보셔 가지고 100 주면 100 주, 200 주면 200 주 이렇게 한번 진행을 같이 해 보시자고요. 그렇다고 하면 삼촌 어떤 기준으로 대선 테마주를 정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전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저는 우선은 당선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저는 어떤 후보 하나가 되게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을 한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권판처럼 이렇게 역동적으로 흘러가야만 주가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고요. 말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사람들 사이에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 가능성보다는 주가의 변동성을 누가 많이 익힐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고요. 또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후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안정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안정성이 담보가 되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들이 변동성을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이건 매일경제 MBN에서 여론조사한 건데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1강의 후보들이 지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기사도 마찬가지죠. 여야 갈수록 1강 구도라고 나오는데요. 여권에선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앞서 있고요. 많이 앞서 있죠. 야권에선 윤석열 후보인데 저는 여기서 조금 여권은 그 역동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를 지내셨고 지금도 10년 이상 정치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검증도 많이 받으셨고 이렇게 쌓아온 지지율 자체가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치인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도 있지만 위기 관리도 오랫동안 해봤던 분이라서 여권의 판은 아무리 어떤 분들이 뭐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고 하고 많이 그 변동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재명 지사 쪽으로 후보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장모, 처, 본인의 준비 미흡 또 그리고 당내 여권의 그 지금 바짝 쫓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역학 구도가 이쪽에서 훨씬 더 많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삼촌 여기서 그럼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원희룡,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누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여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범야권의 정치 지형을 봤을 때 저는 이분을 픽하고 싶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짜잔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지금 7월 3일 바로 오늘에 있는 그 쿠키뉴스 기사인데요. 오세훈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불출마를 재확인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당연히 지금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시장식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서울시장을 그만두고 대선으로 직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권판이 역동적으로 될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홍준표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 자체에서 고민을 할 거기 때문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국민의힘의 주류가 예전에 반기문 그 사무총장을 영접하려고 나갔던 바른정당파 뭐 김무성이라든지 또 지금에 있는 오세훈 시장, 원희룡 지사, 또 이준석 씨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바른정당파로 반기문 시장을 대선 후보로 옹립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최근에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되면서 그 국민의힘의 주류가 됐죠. 이명박계나 박근혜계 자체에서는 탄핵의 강이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지고요. 또 그리고 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이 좀 연식이 된 사람들, 30, 40대나 40,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서울시장을 재선이나 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거의 10년 동안 야인으로 지내셨기 때문에 좀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와 그 서울시장 경선을 통해 가지고 열악한 지지율에서 역전을 했고 또 그리고 서울시장에 당선됐기 때문에 스토리가 또 생겼고요. 또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자체가 2020년 총선에서 대패를 했는데 그때 가장 크게 뼈아픈 부분이 뭐였냐면 수도권에서 득표력 있는 후보들이 다 낙선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을 하면서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는 몇 안 되는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이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또 비호 감동도 많이 떨어지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분의 행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요거 제도적인 부분인데요.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1월 9일이 아닌 내년 1월에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7개월 뒤에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아주 거의 조선왕조 500년 같은 세월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 그권 안에서는요. 이 7개월이라는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한국 정치는 엄청난 큰 역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7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세훈 시장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또 그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테마주에 접근을 해놓고 매수를 한 다음에 한 3개월, 6개월 지켜본다고 하면 충분한 수익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삼촌 그 종목이 뭔데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픽했던 종목은 바로 진양산업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3, 4월 달에 3월 말이죠. 3월 말에 차트 흐름이 좋아가지고 매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급등을 하길래 이게 혹시 테마주인가 싶어가지고 확인을 해봐서 그때 테마주인지를 알았고요. 그때도 잠깐 아주 짧은 익절을 하고 제가 테마주를 원래 하지 않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그 차트의 흐름이 좋아서 매수를 하게 됐다.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짧은 익절을 하고 나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보신다고 하면 그때가 아마 4월 7일이었으니까 요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진행이 됐고 그 여론조사 1등이 찍었고 그리고 당선이 되면서 다시 급락했던 종목으로 지금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지금 제가 이 차트에 대한 흐름을 본다고 하면 지금 흐름은 뭔가를 기대하고 쉬는 흐름이지 무너진 흐름이 아니에요. 무너졌다고 하면 다시 4,000원대, 4,500원대로 내려왔어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때 흐름을 만들었던 그 세력들 9,000원에서 10,000원 가까이 흐름을 만들었던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지금 차분히 흐름을 만드는 흐름이에요. 일종의 세력이 만지는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기준 종목의 안정성이 있어야겠죠. 이 종목은 그때도 매매를 하면서 추천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합니다. 물론 아주 뛰어난 기업은 아니에요. 그 매출액도 650억 정도, 올해도 아마 한 700억 정도 내외로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수익도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꾸준히 내는데 부채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고요. 부채 비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70% 이내고 또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화학 제조업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4%, 아마 올해도 한 10%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기업 자체도 상당히 안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을 한번 저하고 매매를 해보시는 거 100만 원 뚝 잘라서 삼촌이 한번 추천하니까 저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는 거예요. 이 종목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마이너스 10%, 20% 정도 로스컷이라고 하면 2% 방에서 좋은 종목 한 종목 드리면 되는 거고요. 100만 원 정도 딱 매매를 해가지고 레이스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종목을 6,000원에 추천드릴 거거든요. 6,000원 이하에서 어느 지점에서 무조건 사셔라.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의 레이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말 저 도리도리 윤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윤석열 씨가 검증의 터널을 잘 거쳐서 후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오세훈 시장이 등판할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진양 산업을 딱 100만 원만 잘라서 6,000원 이하에서 100주면 100주, 200주면 200주 딱 이렇게만 가져가시자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뭐 물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딱딱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산과 이익 또 그리고 지수와 시가총액 또 그런 것들의 상관관계, 환율, 금리, 차트 이런 부분들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시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선의 계절이 돌아오기도 했고 또 그 국민의힘에서 후보에 대한 역동성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진양 산업을 픽을 해서 오세훈 시장이 정말로 대선을 출마할지 또 불려 나올지 거기서 어떤 변동성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100만 원 정도 100주에서 200주가 될 거예요. 그 정도만 딱 가져가셔서 저희 방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가져가는 대선 테마주로 픽을 해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선 테마주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진양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추천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3개월, 6개월 매매를 해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